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 관계가 심상치가 않지요. 그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북중 국경 개방은 김정은이가 3년 만에 코로나 사태 이후 북중 국경 개방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있는 14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북송을 시켜라 라고 통보를 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김정은이가 북송을 시키는 그 연장선상. 또한 저의 WTR 소식이 전한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북중 국경에서 중국 변방대의 경비가 2중, 3중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또한 이 북중 해상 국경에서는 중국 공안이 중국으로 다가오는 북한 배에 실탄 사격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전했지요. 자, 중국의 반간첩법도 간첩법이지만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왜 김정은에게 화가 났는지 이번 소식에 상세하게 나온다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작년 8월 중국 심양에서 심장 수술 이후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중국이 돌변을 한 그 이후 한마디로 김정은에게는 난리가 났다라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중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작년도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을 받은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중국 심양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북한의 고위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중국 선양 제1의과대학병원에서 일주일간 심장 수술을 받았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중국에 긴급하게 SOS를 치고 전용기를 타고 심양으로 가서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았다라며 북한에도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라는 걸 알면 함부로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국으로 다급하게 김정은이가 가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관상, 동맥 세 군데 이어지는 핏줄 혈관이 좁아지면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결국 중국 심양에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김정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김정은이 수술을 받고 운동이나 스트레스, 여자 관계 등을 멀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이 최근 김주애가 볼을 쓰다듬는 사진을 보면 살이 많이 올랐고 손도 퉁퉁 부어 있어 부정맥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만, 고도 비만, 초고도 비만, 이 비만에는 3단계가 있는데 초고도 비만부터는 위학적인 문제가 발생해 자위적으로 극복할 수 없어 치료로 살을 뺐으나 다시 초고도 비만에 김정은이가 진입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이어 김정은이가 폐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머리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과잉 히스테리, 분노에 이어 어떤 때는 과도하게 인자해지는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술 후유증이 다양한 각도에서 나오고 있으며 김정은이 처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김정은의 정신 불안이 육체적인 병과 결합하면서 향후 북한 정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모른다라고 이 강철한 대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2020년 5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현안 보고에서 김정은 동향과 관련해 적어도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지 않았다라며 건강 이상서를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는 작년도 9월 28일에는 체중 관리를 잘해서 체중을 줄였다가 최근, 그러니까 올해 3월, 4월 이때부터 130kg에서 140kg으로 복귀한 게 확인됐다라며 말투나 걸음걸이에서 건강 자체에 이상이 있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당시에 국정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소식에 대해서 저의 WTR 소식도 강조를 했죠.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8월 달에 심양에서 심장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이 프리덤 앤 라이프가 올해 1월 다급하게 김정은이가 뇌 수술까지 받았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렇게 심양에서 8월 달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에 왜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돌변했는지 저의 WTR 베이징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정성산 TV에서 지금 북중 국경 중국 변방대와 중국 해상공안들이 실탄까지 쏘면서 북한에게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보도했지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북중 관계가 최악이냐? 그것은 작년도 8월 달 김정은이가 심양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역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작년도 8월 선양 제1의과대학병원에서 김정은이가 일주일간 심장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비밀 만남을 하러 직접 김정은을 찾았습니다. 김정은이와 담화를 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시진핑이는 건강과 관련된 걱정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김정은이는 계속해서 시진핑에게 다급한 식량난이 지금 코앞이니까 식량 배급, 식량 지원을 50만 톤 정도 무상 지원을 해달라고 계속 떼를 썼다고 합니다. 시진핑이가 현재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또 이 건강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과의 대응에 대해 이야기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다급한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중국에서 쌀 50만 톤 무상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시진핑이는 끝내 대답을 안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중국 지도부와의 소통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작년도 초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군사적 도발은 중국 지도부에 어느 정도 통보를 하거나 소통을 했는데 김정은이가 8월 달 시진핑에게 북한의 열악한 식량난 때문에 식량이 필요하니 식량 50만 톤 지원을 요청한 이후 시진핑이가 대답을 안 하고 가자 김정은이가 그때부터는 제멋대로 중국 지도부에 통보도 안 하고 군사 도발을 계속 고조를 올렸으며 또한 김정은이의 가장 충격적인 이 중국 지도부의 반응은 올해 3월 달에 나왔다라고 베이징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올해 3월 달에 3월 중순에서 3월 말 이 사이에 무엇을 발표했습니까? 당시에 한미일 강력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김정은이가 전술 핵탄두를 완성했다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고 이 전술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할 수 있다. 또한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 또 이스칸데르급 초대형 방사 포탄에 이 전술 핵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라며 무려 16개에 달하는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다라고 공개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북한의 핵 문제는 바로 중국에게 있다라며 대만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북한 김정은의 핵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 핵을 이야기하며 중국을 발칵 뒤집지 않았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에도 김정은이는 중국 지도부와 소형 전략 핵 폭탄 완성됐다라는 것을 전혀 소통하지 않고 독단으로 발표한 것이랍니다. 그때도 중국 지도부는 경악을 했으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한 이후에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후 한국에서는 5월 달에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이 오지 않았습니까? 전략 핵 잠수함 SSBN급 오하이어급이 한국에 온 다음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당시에 가장 경악을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비롯된 미국의 역대급 핵 전략 잠수함이 부산으로 왔다가 동해바다로 또 서해바다로 남해바다로 얼마나 연합 훈련을 강화했습니까? 이때도 북한 김정은의 육해공군은 쑥대밭이 됐었지요. 자, 그뿐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한미일 동맹들이 훈련을 하면 이 한반도와 또 남중국해 중국을 그냥 쓸어버릴 것처럼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고 또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도 경악을 하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서해를 상공을 했지요. 당시에 서해를 상공했던 B-1B 전략 폭격기 때문에 중국 전투기들이 출격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김정은이가 작년도에 쌀을 안 줬기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한테 요청을 했지만 시진핑이는 쌀을 김정은한테 안 줬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런 독단적인 행동들에 중국이 발끈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이에 중국이 돌변한 이 사태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베이징 R 화교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외무성에 있는 간부의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을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이 한패인 것 같지만 사실상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는 한편일 수 없다라며 이미 중국 지도부는 김정은이를 버리는 패로 딱 견제하고 있고 또한 다급한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러시아로 달려간 겁니다. 중국이 저렇게 돌변하고 또 올해 5월달, 6월달, 7월달 동북 삼성과 중국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북한 보위원들에 대한 체포령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체포령에 위해 이 중국에 나와 있던 보위원들 얼마나 많이 체포를 당하고 구속을 시켜놨습니까? 또한 향후 이 북중 국경 얼마나 강하게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을 하면 무엇이라고 정리가 되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김정은 무모한 핵 개발과 또한 무모한 미사일 도발 등 중국 지도부와 소통이 없이 독단적인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올려가지고 한반도에 중국 공산당이 가장 경악하는 전술 핵 잠수함이 오지 않나. B-1B 전략 폭격기가 동해바다, 서해바다, 저 남태평양까지 쓸어 오지 않나. 또 이런 상황 속에 미국이 계속해서 대만에 전략적 무기들을 판매하고 대만이 더 강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가 이제는 김정은은 버리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국 외교부 관련 당 간부들의 인식이다라고 베이징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이런 중국과 북한의 이러한 첨예한 대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미일 여기에 이제 나토군까지 한반도에서 훈련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김정은은 더 최악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당분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베이징의 알수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뭐라고 제안을 했나? 북한의 핵 문제 중국이 나서달라. 중국이 나서야 한다.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중국을 발칵 짚지 않았나라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라고 하니까 중국 지도부가 오케이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의 현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과 중국, 러시아를 박살내고 있는 윤 대통령의 전략, 한미일 동맹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인민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은 지금 최악이지요. 왜 윤석열 시대에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북한 곳곳에서 새롭게 형성된 세력들이 있다면 이제는 돈주들도 깡패들을 거느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올해 3월 달에 충격 포고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 간부들과 사법 일꾼들, 보위원들, 안전원들,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는 자들을 반혁명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등뼈, 사등뼈를 부러뜨려라 라는 충격 지시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북한의 옥수수 수확에 동원된 여학생들,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그 소식, 또한 돈주들의 저항이 지금 곳곳에서 매우 특이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옥수수 수확 동원된 유학생들의 그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옥수수 가을 수확이 시작되면서 초고급 중학교,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옥수수를 훔쳐가는 행위를 단속한다며 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들의 몸을 샅샅이 수색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9월 들어 북한 농장마다 옥수수 가을 수확이 한창입니다. 밭에서 수확한 옥수수 이삭을 하루라도 빨리 탈곡장에 운반하고 오사리, 껍질, 오사리를 벗겨야 건조와 탈곡이 이어지면서 실수확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난주부터 증산군에서 초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농장마다 파견돼 강냉이 가을 전투에 동원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강냉이 가을 수학 전투에 학생들이 오전 수업을 끝내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동원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남학생들은 주로 강냉이 밭에서 수확한 강냉이 이삭을 탈곡장까지 등짐으로 나르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운반한 강냉이 이삭의 오사리, 겉껍질을 벗기고 오사리를 벗긴 강냉이를 다시 창고에 쌓는 일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강냉이 운반과 오사리, 껍질 벗기는 작업이 끝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학생들은 전부
강냉이 이삭을 훔쳐가지 않는지 농장 순찰대에 모험 수색을 받고서야 집에 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장 순찰대는 보통 분주소, 파출소죠. 분주소가 농장원들을 뽑아 조직하는데 보통은 길거리에 짐을 지고 지나가는 상인을 단속하였으나 올해는 가을 거지에 동원된 학생들까지 꼼꼼히 수색한다라며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올해 북한이 내세운 주요 과제가 농업 증산이므로 지방정부 당 간부들과 협동농장 간부들은 국가가 부여한 알곡 생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당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수확한 알곡량이 유실되지 않도록 1kg라도 사수하겠다라는 의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순찰대 수색은 학생들이 강냉이 알을 주머니에 넣지 않았는지, 허리춤에 강냉이 이삭을 숨기지 않았는지, 몸을 뒤지는 방식이지만 일부 학생들이 왜 나를 도둑으로 모느냐라며 옷을 들추는 순찰대의 손을 뿌리치는 등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 영천군에서 농민으로 일하는 한 소식통도 영천군에서도 지난주 초부터 초고급 중학교 학생들이 농장마다 파견되어 강냉이 가을 수확에 동원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농장에서도 여학생들이 강냉이 대에서 이삭을 따고 남학생들은 이를 마대로 넣어 등에 지고 탈곡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학생들은 귀가하기 전 학급별로 줄을 서서 농장 순찰대의 모험 수색을 받는다라며 이러한 모험 수색이 매일 반복되자 순찰대와 여학생들의 충돌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학생들의 항의가 가장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며칠 전 학생들과 함께 강냉이 가을에 참가했다가 현장을 목격했다라며 고급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자기 몸을 뒤지려는 순찰대에게 자기가 직접 바지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강냉이 도둑이 아니니 내 몸에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항의했고, 뒤에 섰던 여학생들도 목소리를 높여 모험 수색이 중단되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의 봄철 모내기 전투는 초고급 중학교 학생 수업을 임시 중단하고 도내 협동농장에 학생들을 파견해 숙식을 제공하며 40일 정도 동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을고지 전투인 옥수수나 벼가을에는 수업을 중단하고 농장에서 15일에서 20일 정도 숙식하며 일하던 방식 대신 수업을 마치고 농장에 파견되는 방과 후 노동으로 점차 바뀌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봄철보다 가을철에 노력이 덜 필요하다는 점과 수확된 식량의 유실을 줄이려는 조치인 것으로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학생들이 충격적이겠습니까? 옥수수 하나라도 훔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북한의 이 민낯. 자, 조의 WTR 소식통이 지금 현재 북한 돈주들의 새로운 조항이 터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립니다. 사리온 R 소식통과 원산 R 소식통 두 소식통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연일 달러나 중국 인민폐를 쓰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보위성과 안전부가 돈주들의 돈 출처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매일매일
달달 볶고 있습니까? 얼마 전 사리온에 있는 알 소식통에 따르면 갑자기 아파트가 저녁 7시쯤에 소리가 고래고래 터지는 사건이 터졌다며 사람들이 나와보니 어떤 한 집에 보이원들이 들이닥쳤는데 돈주인 것으로 보이는 그 돈주와 그의 아내까지, 나아가서는 아들까지 싹 다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보이원들이 우리 당의 외화 쓰지 말라고 하는 정책을 위반하고 대놓고 달러와 중국 인민폐를 유통하는 악질 중에 악질을 우리는 체포했다라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외화를 쓰면 돈주 이놈처럼 되니 잘 보라라며 학생인 아들까지 그 자리에서 체포해 가고, 체포해 나오는 과정에 돈주로 보이는 그 남성이 나는 달러를 쓴 적이 없어, 나는 인민폐를 유통시킨 적이 없어, 그리고 또 그의 부인도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무턱대고 잡아가도 되는 거냐, 체포영장 보자, 체포영장 보자, 왜 안 보여줘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2층에서부터 그 돈주가 아파트 밑에까지 나왔는데 아파트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왕 몰래 왔습니다. 몰래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위원들을 향해서 돈주와 그 부인이 계속해서 체포영장 보자, 체포영장 보자, 내가 뭘 잘못했어, 그 실강이질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안전은 보위원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제목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웅성웅성하면서 보위원들을 질책을 하자, 보위원이 또 이자와 이 에미네 그 부인은 대놓고 당의 정책을 반대하고 달러와 인민폐를 유통시킨 자이며 현장 체포한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현행범이면 우리가 집에서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대라 라고 그 돈주의 에미네가, 그러니까 돈주의 부인이 계속해서 보위원들을 답세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니 뭐 현장에서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현장 잡아가나 뭐 이런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더 커지자 보위원들이 갑자기 오늘은 여기서 풀어주겠지만 다음번에 잡히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라며 그 아들과 부인 돈주의 수갑을 풀어줬댔습니다. 풀어주자 안전원들이 그 자리를 차를 타고 떠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잘했다 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원산에 있는 알 소식통은 지금 현재 북한 방방곡곡, 북한 여러 지역에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주들이 이제는 자기의 돈을 지키고 또 돈주들끼리의 의리를 서로 교류하고 서로 지키기 위해 의리가 있는 돈주들끼리 뭉치고 있습니다. 원산의 알 소식통은 지금 현재 원산과 또 함경남도에 있는 돈주들이 서로 단합을 하기 시작했다며 돈주들은 이런 단합을 통해서 서로의 의형제를 맺고 의형제를 맺은 돈주들끼리는 무엇을 공유하고 있다? 각 돈주들이 고용한 폭력배들, 그러니까 이 제대군인 출신의 이 보위대, 일명의 돈주 보위대들을 서로 공유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에 있는 A라는 돈주와 또 이 함흥에 있는 B라는 돈주, 또 뭐 사리온에 있는 C라는 돈주끼리 의형제를 맺어놓고 서로가 데리고 있던 또 서로가 운영하고 있던 특수부대 제대군인 출신들의 이 방위대, 일종의 조폭 방위대를 서로 교류하며 쓰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산과
또 함흥, 사리원에서 무슨 퍽치기 사건이 났다 하면은 거기에는 그전에는 한 명이 보위원들과 또 안전원들을 가격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라며 사리원과 원산, 함흥에서 터져나온 퍽치기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돈주들이 고용한 집단 보위대, 즉 이 깡패라고 해야 하는 것인데 걔네들이 단체로 보위원들과 당간부들, 안전원들을 밤에 집단 최소 6명에서 많게는 12명 정도가 이 돈주들을 괴롭히는 안전원들과 보위원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얼마 전에 평안북도 박천군에서도 최소 4명 이상의 이 돈주들의 돌격대 제대군인들이 박천군에 있는 안전원들, 인민들을 괴롭히고 돈주들을 괴롭히던 안전원들을 야밤에 분주소를, 파출소죠. 분주소를 야밤에 들이쳐서 복면을 한 이후에 들이쳐서 거기에 있던 야간에 근무를 서던 안전원들 3명을 아야 묵사발을 냈습니다. 지금 이런 돈주들의 보위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돈주들의 깡패들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대군인 출신으로 만들어진 이런 보위대가 또 다른 돈주 보위대가 북한 곳곳에서 저항을 펼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 소식은 전해왔습니다. 그러니 북한 김정은에게 얼마나 악에 바치면 돈주들이 저렇게 의형제를 맺고 아예 본인들의 이 건달 조직화를 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